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등 마감을 했죠. 기술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단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그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성장한 거죠. 대부분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갔으니까요.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합니다. 근데 지금은 4월이잖아요. 1분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지만 후행 지표야 벌써 다 반영됐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좀 황당한데 그러면 지금 1분기에 역성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의미가 없을 수가 없죠. 앞으로도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 경제성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역성장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면서 시장은 실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메타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의 모회사거든요. 이 페이스북에서 이용자 수가 다시 늘어났다. 요즘 트위터도 이용자가 줄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용자가 페이스북은 늘었답니다. 그러면서 메타 플랫폼이 17% 정도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성장주잖아요. 기술주 성장주니까 성장주 오르니까 나스닥에 있는 같은 종목들이 거의 다 올라 버리는 겁니다. 애플이 4.5% 올랐고 아마존도 4.7%고 캘컴도 9%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이라는 모회사 메타 플랫폼이 움직이면서 다른 종목들 다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에 다음 주 화수같이 FOMC가 있어요.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안 미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뉴스도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쳤다. 다른 지역가 어느 정도 방어했다가 다시 영향을 미쳤다가 다른 지역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 섹션 자르듯이 그러나 큰 물결은 금리 인상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 완전히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많이 무시하는 거 보면서 좀 너무 신기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거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역성장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1분기 때 GDP 성장률이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는 분위기로 형성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경제의 체력이 좋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에서 성장이 더 둔화되면 역성장이 더 커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누군가가 가장 좋은 죄를 본 것 같아요. 미국도 위클리 만기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 다음 주 화수가 되면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도 역성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계속 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은 미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어저께 기업 실적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장이 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미니 선물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저께 오늘 장이 시작 전에. 근데 오늘은 뭡니까? 미니 선물이 어제가 반대네요. 그러면 1.8 오르니까 다시 거꾸로 가면 0.45 오른 거네요. 3이라 그러면 1.6 정도밖에 안 돼. 1.5가 오른 거죠. 근데 1.5는 뭐였죠? 어제 우리나라 장이 장 끝났을 때 나스닥이 오른 게 1.5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뭐예요? 3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3% 올랐지만 미니 선물이 1.6446을 빼고 있기 때문에 1.5 정도 오른 거가 되고 1.5 오른 거는 어저께 우리나라 장이 끝날 때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이제 1시간 10분이 남았는데 우리 장이 열리고 그 미니 선물이 봉합으로 오거나 마이너스를 확 줄여버리지 않는 한
미국장이 국내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 현재 미니선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다우 뭐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평선은 다 우하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봉 상태에도 지금 현시 요 저점에서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장 초반에 소폭 하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0.1% 정도 하락했다가 되돌려서 끝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보시면은 어저께 장중에 보합 출발했네요. 보합 출발했다가 3.6%까지 올라서 끝났는데 다 5일선은 관통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봉 모습을 보면 120주선 지지력 테스트, 저는 항생지수 보시면 여기 어디 항생지수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항생지수가 지금 나온 이 차트의 모습이 나스닥이나 다우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오늘 밤부터 다음 주 뭐 FOMC 회의 후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중요한 뭐 기술주들의 실적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종목도 매우 제한돼서 실적 발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니선물 1.5% 빠지는 거, 이게 우리 장 시작하면서 뭐 장중에 뭐 완전히 돌리지 못한다면 어저께 상승폭은 추후 상승폭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도 해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환율이 장중에 1275원까지 갔습니다. 어저께 1270 죄송합니다. 1227원인데요. 제가 이걸 다시 정정해서 이따 올리겠습니다. 1227원인 1200 맞나요? 1275원 맞는데? 죄송합니다. 1275원 맞는 것 같은데요. 헷갈렸습니다. 제가 1200 맞습니다. 1275원. 제가 뭔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뭔가 착각. 1275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1272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여기한 원달러가 1272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요즘 환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제 환율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은 배운 대로 주식을 해야 됩니다. 틀릴지언정 계속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배운 대로 가게 됩니다. 과거 사례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간다. 요즘 환율이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르잖아요. 사실 시장을 좀 볼 줄 알고 좀 구력이 되고 경력이 되신 분 입장에서는 진짜 열받을 거예요. 왜? 내가 1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환율과 주가가 이런 경우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 거의 다 그 생각 하실 거예요. 만약에 뭐 요 근래에 주식한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다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10년, 15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환율이 이렇게 10원씩 오는데 주가가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적어도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가공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는 원자재 없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환율이. 근데 저는 이 환율이 결국은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도 수익수 떨어져요. 수출이 높아지는데 무슨, 아니에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수출이 가격이 높아도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물건은 소비가 덜 될 수도 있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비가 비싸게 되기 때문에 직원도 월급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유치도 어려워, 판매도 어려워, 다 어려운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시장이, 나중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걸까요? 지금 당장 뭔가 무시하는 거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실 입장에는 당황스럽던데, 저도 이게 당황스러워요. 10원씩 오르는데 주가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는 여전히 배운 대로 해라, 그 말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환율과 주식은 반비례다. 왜? 환율이 올라가려면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외환보유가 어떻게 보면 나가는 거예요. 외환보유가 많이 줄 거예요, 분명히. 지금 발표가 안 나지만 분명히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외국에서 빌려온 어떤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 갚으라고 들을 거예요. 그럼 이거 갚아야 되거든요. 외환보유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으로서는
빌려가지고 1,100원이나 1,000원에 환전해가 썼는데 1,270원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손해죠. 이거는 지금 뭔가 말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환율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외국인 4월에만 6조 매도했답니다. 개인만 받았다고 하네요. 네, 외국인들이 4월에 6조를 팔았답니다. 4월에만 요금도 그쵸? 근데 버티고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어저께 우리나라가 벌써 오일선 관통을 했어요. 벌써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빨라요 하루가. 이걸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외국인들이 나가고 기관들과 개인들이 사서 시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뭐 얼마 전에 기관이 끌어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기관은 단기 필마입니다. 단기. 장기로는 안 끌고 갑니다. 장기로는 외국인들이 그 힘이 세죠. 그래서 개인들이 장기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급의 불균형이 있는 상태의 현재 시장의 모습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힘이 있는 것처럼 버티면서 올라오지만 이거를 우리가 100% 신뢰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